저 꼬집 봐. 어머.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내가 이럴 게 아니야. 나는 이 기분으로 못 들어가지. 수진아 나와. 아유 잔디 안 밟았어. 걱정을 마. 그러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여기가 아주 그냥 전망이 좋네. 여기 앉았다 가자고. 아이고. 여기 이렇게 앉으면 안 돼. 아니 뭐 별거냐고. 기분 망치게 왜 이래. 기분 망치는 것보다 네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어. 생명? 자유로운 야외 활동을 막아서는 3종 세트. 야외 활동 주의보 지금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봄 풍경, 푸른 풀숲을 누비며 진달래 따먹던 시절은 이제 정녕 추억 속의 장면이란 말인가요? 마냥 들뜬 마음으로 풀밭에 들어갈 일이 아니랍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의한 올해 첫 사망자가 충남에서 나왔습니다. 청양에 사는 62살 여성으로 지난 13일 발열, 설사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폐혈증 등으로 숨졌습니다. 목숨을 앗아간 녀석은 다름 아닌 요 작디 작은 야생 진드기.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진드기가 사람 생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에서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을철에 많이 알고 계시는 쯔쯔가무시나 아니면 뭐 한탄 바이러스의 연병 이런 것들은 사망률이 낮지만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사망률이 20% 이상으로 굉장히 높고.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09년 중국의 한 마을에서 연이은 의문의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원인이 바로 살인 진드기였는데요. 진드기가 공포의 대상이 된 최초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4월부터 11월까지 야생 진드기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환자 간 또 환자를 통해서 의료진에도 감염될 수 있고 그래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진드기는 습한 곳을 좋아하는데요. 주로 무는 부위가 겨드랑이와 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증상은 감기 몸살과 비슷해서 헷갈린다고 하네요. 다른 발열성 질환들은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이 없는데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소화기계 증상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90% 이상 나타나고요. 그래서 열이 있는데 설사, 구토, 복통이 동반되면 반드시 응급실을 찾아가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지를 물들이는 알록달록한 빛깔에 빠지지 않을 여심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 많은 이팔 청춘 똑주부도 여자랍니다. 햇살 좋고 꽃 예쁘고 이럴 게 아니라 앉아서 제대로 좀 하자. 깔로 깔긴 그냥 앉지고. 어머! 왜 이러세요? 잠깐만요. 어머 잔디밭에 들어와서 제가 꽃에 이끌려가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고 말았네요. 잔디밭에 들어오는 것도 안 좋은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더 큰 문제 생길 것까지야. 잔디에 진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뉴스에서는 많이 나오던데. 하지만 저는 아직 젊어요. 콧물 한번 난 적 없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진드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물릴 수가 있어요. 나이, 성별 불문의 진드기를 피하는 법. 야외 나갈 때는 돗자리가 필수고요. 살 드러내고 풀숲에 들어갔다간 큰일 납니다. 산이나 풀밭에 들어갈 때는 모자부터 장갑, 목이 긴 양말로 똘똘 감싸주고요. 모기 차단제나 계피 희석액 같은 진드기 기피제를 몸에 뿌려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발만 씻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고 옷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와서 당일 씻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씻을 때는 그냥 물로만 헹구지 말고 몸 구석구석에 혹시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 많으시죠? 강아지를 통해서 진드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개털 속에 잠복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동물에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다녀와서 혹시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있으면 잘 떼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자, 진드기와의 전쟁에서 벗어나 이번엔 산으로 고고. 오늘 공기부터가 다르네. 산이 나를 부르는구나. 날씨 상쾌하고 발걸음은 경쾌하고 똑주부에 사는 길에 마주한 이가 있었으니 낯선 여자에게서 내 여자의 향기라도 느낀 걸까요? 잠시만요. 이놈의 인기는 사인이라도 하나 해드릴까요? 저 그게 아니라요. 산에 오실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뭘 어쨌게요?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하잖아요. 안 돼요. 위험해요. 어머, 향수요? 네,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요. 벌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꿀이라든지 꿀향, 꽃향기 그런 걸 벌이 제일 좋아해서 그게 꽃인 줄 알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튼 산에 가실 때 향수는 금물이고요. 혹시라도 벌통을 잘못 건드려서 저렇게 벌떼가 달려들면 놀랄 노짜지요. 이리저리 휘젓는 건 괜찮을까요? 지금 이렇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벌떼가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휘젓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 흥분하지 마시고 저 머리를 감싸고 20m가량 벌집으로부터 벗어나 가만히 계시면 벌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검은색,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니요, 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옷입니다. 어두운색을요? 네, 벌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곰하고 오소리인데 산행하다 보면은 저 벌집을 오소리가 많이 파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고 오면은 오소리인지 알고 공격을 더욱 많이 합니다. 꽃인 줄 알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오소리나 곰인 줄 알고요? 네. 혹시라도 벌에 쏘이게 되면 벌침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요. 벌침을 뺄 때는 카드로 밀어서 빼면 됩니다. 그리고 얼음 주머니로 열을 가라앉히고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벌에 쏘이게 되면 벌독의 과민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도가 수축하면서 협착에 의해서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혈관이 그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의해서 확장되면서 저혈압, 쇼크에 빠져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기겁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바로 뱀이죠. 네, 괜찮습니다. 지나가는 뱀은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또아래를 틀고 있는 뱀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회해서 조심하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좋다, 좋아. 어머, 저게 그 와중에 또 산나물을 발견한 똑주부 주저없이 돌진. 그렇게 막 가시면 안 돼요. 숲속에는 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등산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눈앞에 저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네. 예, 어머, 위험해요. 어머. 산나물 무단채 치는 불법인 거 아시죠? 대원들이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뱀에 물렸어요. 앉아보세요. 천천히 앉아보실게요. 등산로가 아닌 길은 숲을 사이에 뱀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손수건이나 고무줄로 느슨하게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혈액이 통하게 하고 너무 압박이 강할 시 조직이 괴사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잖아요. 얼른 이 독을 빨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빨아내야 된다고 그러던데. 민간요법에서 행해지던 행위인데 전혀 맞지 않고 입안에 상처 있을 시 독을 빨아내면 서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같이 독에 감염이 돼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입으로 독을 빼는 건 금물, 응급처치 후엔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뱀에 물리지 않고 안전한 산행을 하기 위해서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을 신고 또한 등산 스틱이나 장대 같은 것으로 숲을 헤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네요.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 사람만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니라 해충들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맞서기보단 미리미리 예방하고 안전에 조금만 더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야외 활동. 작은 관심에서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